미군 제82 공수사단의 최정예 병력 5,000명이 루이지애나 훈련을 돌연 취소하고 포트브레그 기지에서 18시간 출격 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목표는 테헤란 함락이 아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책임지는 면적 20제곱킬로미터의 카르그 섬이다.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이 방금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전 세계의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미군 13만 명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낡은 이라크 전쟁의 시나리오를 떠들고 있을 때 펜타곤의 수뇌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과, 수술식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의 수도를 점령하고 8천만 명의 인구를 통제하는 수렁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의 숨통을 끊는 데는 거대한 영토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심장만 찌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심장이 바로 페르시아만 북부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크기의 바위섬 카르그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신정체제, 국가의 경제적 생명선은 오직 이 좁은 섬의 원유 터미널과 해안 방어 포대를 통해서만 유지된다. 왜 굳이 보병을 투하하는가? 공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쏟아진 맹렬한 폭격과 벙커 버스터 타격은 단지 무대를 청소하는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발사대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껍데기를 파괴할 수 있지만 핵심 인프라를 온전하게 장악하고 적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통제권은 결국 지상군의 장화가 땅에 닿아야만 완성된다. 제82 공수사단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구축한 가장 촘촘한 해안포 배터리와 대공 방어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이 섬을 단숨에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경제적 거세를 목적으로 한 거대한 인질극이다. 카르그 섬이 물리적 목줄이라면 이란 수뇌부를 향한 타격은 심리적 참수작전이다.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방금 전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인물의 목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국가 원수급 인물에게 마피아 조직의 보스처럼 공개적인 현상금을 걸어버린 이 전대미문의 사태는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의 분열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미 하메네이 가문의 피해 빚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강경파의 지지를 받는 이 새로운 지도자의 목숨은 이제 외부의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 배신자의 정보 제공 하나에 달려있게 되었다. 돈과 생존 앞에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지는지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26년 3월 10일 현재 상황은 통제불능의 임계점을 돌파했다. 이스파한의 군수 공장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대공 방어망이 갈갈이 찢겨나간 지금 이란 정권이 쥐고 있던 방패는 모두 사라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테헤란의 공갈은 미 해군 제호함대의 압도적인 전력 전개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이란의 고속정들이 해협을 막아서기도 전에 미군의 특수부대가 먼저 카르그 섬의 통제실을 장악해버린다면 이란은 자신들의 원유를 단 한 방울도 바다로 내보낼 수 없는 완벽한 밀실에 갇히게 된다. 혁명수비대의 해안방어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바다에서 접근하는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의 함포 사격에 대비하여 해안선에 참호를 파고 미사일을 배치했다. 하지만 미군의 진정한 창끝은 수평선 너머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 수직의 공간에서 떨어져 내린다. 야간 투시경과 첨단 통신 장비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심야의 암흑을 뚫고 섬의 핵심 시설물 사이로 강화하는 순간 혁명수비대의 평면적인 방어선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병사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적의 총탄에 추수밭의 밀알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 카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자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섬의 석유시설을 미군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자신들의 손으로 모두 폭파해버리자는 초토화 전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실용주의 관료들과 남은 경제계 인사들은 이 미친 짓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원유시설마저 스스로 잿더미로 만든다면 미군이 물러간 뒤에도 이란은 영원히 구석기 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기를 든 군부와 국가의 생존을 걱정하는 세력 간의 끔찍한 내전이 외부의 적이 당도하기도 전에 테헤란 내부에서 먼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82 공수사단의 출격 대기는 단순한 군사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중동의 지배자를 자처했던 거대한 신정체제의 완벽한 사망 선고다. 카르그 섬의 통제권이 미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쫓겨 지하 암거를 전전하는 신세가 될 때 이란이라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그 전략적 가치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파괴와 사륙의 과정이 워싱턴이 기획한 훨씬 더 거대하고 냉혹한 글로벌 청사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10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7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30일간의 특별 제재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중동의 하늘이 화염으로 뒤덮이고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초토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적성국인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 기괴하고도 모순적인 결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백악관과 크렘린궁이 책상 밑에서 은밀하게 체결한 피해 조약이며 테헤란이라는 공동의 먹잇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지정학적 거래다. 펜타곤의 폭격이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을 마비시키자 전 세계 석유 시장에는 거대한 공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엄청난 경제적 뇌물을 던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묶여 배럴당 69달러라는 헐값에 강제 판매되던 러시아산 우랄유는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달러에서 4달러까지 더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미국의 묵인 아래 인도는 물론이고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는 유럽의 국가들조차 우회로를 통해 러시아의 석유를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란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안 모스크바의 국고에는 매일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이 푸틴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진짜 이유는 중동의 패권을 쥐기 위함이 아니다. 트럼프의 시선은 중동을 넘어 정확히 북경을 향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장 치명적인 패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의 무제한적 협력 관계를 내부에서부터 박살내는 것이다. 미국은 푸틴에게 이란을 포기하고 석유 시장의 막대한 부를 챙길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맹방을 지키다 경제적 파산을 맞이할 것인지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고 크렘린궁은 주저없이 돈과 실리를 택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 푸틴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편이 아니라는 섬뜩한 경고를 던질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쥐었다. 러시아의 배신은 이란 수뇌부에게 핵폭탄보다 더 끔찍한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맹렬한 폭격 속에서 러시아가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나 위성 정찰 데이터를 지원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모스크바의 통신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정복의 일각에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가 고의로 이란 방공망의 주파수 대역과 핵심 지휘소의 위치 좌표를 CIA에 흘려주었다는 소름 돋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스크바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이 완벽하게 재가되어야만 자신들의 원유를 100달러 이상의 초고가에 장기간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가장 끔찍한 내통자로 돌변하는 곳이 바로 국제 정치의 밑바닥이다. 이 거대한 배신의 사슬 속에서 중국은 가장 큰 전략적 타격을 입고 있다. 북경은 막대한 에너지를 이란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공급망이 미국의 타격으로 증발하고 러시아의 석유가 미국의 무기나에 인도와 유럽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국은 하루아침에 에너지 안보의 치명적인 인질로 전락했다. 값싼 이란산 밀수 원유로 공장을 돌리던 중국의 해안산업지대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중동의 전쟁이 북경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로 변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반미 연대를 돈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무기로 해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란은 자신들의 방패라고 믿었던 동맹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무덤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 피는 테헤란이 흘리고 돈은 모스크바가 챙기며 최종적인 전략적 승리는 워싱턴이 가져가는 이 기막힌 삼각구도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어떻게 체스판의 졸로 소비하고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한 교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후 발악은 200달러짜리 자폭 폭탄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26년 3월 10일 오전 벼랑 끝에 몰린 테헤란의 극단주의자들은 아랍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해 전 세계 원유 가격을 배럴당 200달러로 폭등시키겠다는 미친 협박을 공식화했다. 자신들의 정유 공장이 미국의 정밀 타격의 잿더미로 변하자 다 같이 죽자는 식의 극단적인 카미카제 전술을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것이다. 이 오만한 도발은 이란을 향한 아랍 세계의 모든 외교적 인내심을 한순간에 증발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최고 수준의 전시체제로 전환했다. 그들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날아오던 이란의 자폭 드론들을 나토 방공망과 연계하여 산산조각 내는 영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과거 이란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에게 사과하며 관계 개선을 구걸했던 외교적 노력은 혁명 수비대의 폭주 한 번에 영원히 불타버렸다. 이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그저 성가신 이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암세포로 규정하고 총구를 정조준하고 있다. 혁명 수비대의 $200 공갈은 워싱턴을 겁주기 위해 기획되었지만 정작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은 것은 그나마 이란의 마지막 돈줄 역할을 하던 중국이다. 북경은 $200라는 초고유가 시나리오를 국가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아랍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게 혁명 수비대의 협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란은 서방 세력을 견제하려다 자신들의 유일한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의 안면을 걷어차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를 두었고 북경마저 테헤란의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바다와 하늘이 완벽하게 막힌 이란의 등 뒤로는 더 끔찍한 지상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에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쿠르드 무장 세력이 마침내 전면적인 진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대의 전차와 중화기를 앞세워 산악지대의 거대한 교두보, 즉 바위로 된 전방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8년 동안 이어졌던 참혹한 양국 전쟁의 격전지였던 이곳에 쿠르드족이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이란 정규군이 국경 방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미군의 타격이 이란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산맥을 넘어오는 쿠르드족은 그 상처를 파고드는 치명적인 독벌레 떼와 같다. 결과적으로 혁명 수비대의 오판은 이란을 완벽한 사면초가의 무덤으로 밀어넣었다. 남쪽의 페르시아만에서는 미 해군 함대가 목을 조르고 서쪽의 하늘에서는 분노한 아랍의 전투기들이 방어망을 전개하며 동북쪽의 자그로스 산맥에서는 쿠르드족의 전차가 밀려 내려오는 전례 없는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독재 체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려 했지만 그들이 쏜 맹독성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테헤란의 심장부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새로운 최고 지도자와 혁명 수비대 수뇌부에게 남은 것은 붕괴하는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사방에서 조여오는 다중 전선의 공포를 마주하며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초읽기를 견디는 것뿐이다. 미군 제82 공수사단의 최정예 병력 5,000명이 루이지애나 훈련을 돌연 취소하고 18시간 출격 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목표는 테헤란이 아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책임지는 심장 카르그 섬이다. 낡은 전면전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 경제를 통째로 거세하는 완벽한 밀실 인질극이 방금 시작되었다. 워싱턴의 펜타곤 수뇌부는 이라크 바그다드 점령과 같은 과거의 멍청한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13만 명의 지상군을 밀어넣어 게릴라전에 피비린내 나는 수렁에 빠지는 대신 그들은 현대전에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메스를 꺼내들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기지 활주로에는 현재 수십 대의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들이 육중한 엔진을 켜고 대기 중이다. 이 거대한 전략 수송기들은 공중급유를 받으며 대서양과 지중해를 단숨에 횡단하여 중동의 알 우데이드 기지로 병력을 쏟아낼 것이다. 이 모든 막대한 병력 이동은 이란 본토를 향한 방어 전면전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바위섬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카르그 섬을 집어삼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기동이다. 카르그 섬은 이란 신정체제의 경제적 산소호흡기이자 권력을 유지하는 돈줄 그 자체다. 이란이 해외로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이 섬의 거대한 T자형 부두와 인공섬 터미널을 거쳐 아시아와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간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과 해안 방어부대는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대함 미사일과 촘촘한 레이더망, 그리고 수많은 방공포대들을 섬 주위로 겹겹이 배치해 왔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접근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에만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펜타곤의 작전 이반자들은 이란 방어망의 평면적인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미군의 진정한 창끝은 수평선 너머가 아니라 방공망의 고도 한계를 초과하는 수직의 암흑 공간에서 떨어져 내릴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공강화 적어도 산계 전술을 구사하는 미군 최정예 공수부대원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섬의 심장부로 침투할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격 목표는 이란 해안포대의 발사 버튼이나 병영이 아니다. 원유 펌프를 통제하는 중앙전자 제어실과 거대한 밸브 시스템이다.
폭약을 터뜨려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식한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의 통제권 자체를 미군의 노트북 안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외과 수술적 데이터 장악이다. 혁명 수비대원들이 해안선에서 바다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들의 등 뒤에서는 이미 이란 국가 경제의 심장 박동이 미군의 손에 의해 조용히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지상군의 강화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펜타곤이 퍼부은 벙커버스터 폭탄들은 단순한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수뇌부의 심리적 척추를 부러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밤낮 없이 이어진 맹렬한 공습은 지하시설 수십 미터 아래에 숨어있는 이란의 지휘관들에게 너희가 지구상 그 어디에 숨어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과 수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혁명수비대 지휘부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다. 죽음의 공포는 그들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약이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과 예루살렘이 책상 위로 꺼내든 현상금 카드는 이란 독재 체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다.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지명된 인물의 목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 현상금이 걸린 순간부터 이란의 권력 심장부는 거대한 의심과 배신의 돛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이란의 새로운 독재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외부의 암살 폭탄보다 매일 아침 자신의 차를 끓여주는 측근이나 자신의 경호를 직접 담당하는 혁명수비대 최정예 장교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 끔찍한 처지에 놓였다. 종교적 충성심이라는 얇고 위선적인 포장지 아래에는 막대한 달러를 챙겨 해외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탐욕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아는 극소수의 최상층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와 밀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카르그 섬이 미군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국가의 자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경제적 이권을 쥐고 있던 혁명수비대 내부의 실용주의 파벌과 다같이 죽자며 결사항전을 외치는 광신도 파벌 간의 내전이 임박했다는 정보 보고가 서방의 첩보 위성과 통신 감청망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적의 수계를 직접 타격하지 않고 현상금이라는 치명적인 독약 하나만으로 적의 수뇌부를 자중질환에 빠뜨려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전략은 미사일 수천 발보다 훨씬 더 가성비 높고 잔인한 현대 정보전의 정수임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 날이 밝아오고 카르그 섬의 통제권이 완전히 미군 제-80이 공수사단의 수중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테헤란 정권의 귀에 들어갈 때 이란이라는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대한 영토와 8천만 명의 방대한 인구를 가진 중동의 강대국이 단 5천 명의 미군 보병과 한 장의 현상금 전단지에 의해 완벽하게 해체되고 마비되는 이 끔찍한 과정은 21세기 현대전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대칭적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란 정권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모든 군사적 무기가 일순간에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서서히 다가오는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시계를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2026년 3월 10일 세계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7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통제불능의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바로 그 끔찍한 순간 워싱턴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30일간의 특별 제재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중동의 하늘이 미군의 화염으로 뒤덮이고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초토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적성국인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 기괴하고도 모순적인 결정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인도주의적 배려가 아니다. 이것은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와 크렘린궁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책상 밑에서 은밀하게 체결한 피해 조약이며 테헤란이라는 공동의 먹잇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지정학적 거래다. 펜타곤의 맹렬한 폭격이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을 마비시키자 전 세계 석유 시장에는 수백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공급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워싱턴은 모스크바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경제적 뇌물을 던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에 묶여 배럴당 69달러라는 굴욕적인 헐값에 강제 판매되던 러시아산 우랄유의 운명은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우랄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달러에서 4달러까지 더 비싼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미국의 의도적인 묵인 아래 인도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은 물론이고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며 겨울을 걱정하던 유럽의 국가들조차 복잡한 우회로를 통해 러시아의 흑금, 즉 석유를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란이 피를 흘리며 국가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쓰러지는 동안 모스크바의 텅 비어있던 국고에는 매일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전쟁 비용으로 허덕이던 러시아 경제는 이란의 죽음을 양분 삼아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는 중이다. 백악관이 푸틴의 주머니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려주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중동의 패권을 쥐기 위함이 아니다. 트럼프의 매서운 시선은 불타는 중동을 훌쩍 넘어 정확히 아시아의 심장부 북경을 향해 조준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의 외교 안보팀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패를 준비했다. 그 패의 핵심은 바로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에 한계 없는 무제한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다. 미국은 푸틴에게 아주 잔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를 강요했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이란을 포기하고 글로벌 석유 시장의 막대한 부를 챙길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너지는 맹방을 지키려다 국가 경제의 파산을 맞이할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가득 찬 크렘린궁은 단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막대한 달러라는 실리를 택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시진핑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온전히 중국의 편이 아니라는 섬뜩하고 압도적인 경고를 던질 완벽한 지정학적 명분을 손에 쥐게 되었다. 러시아의 이 철저한 배신은 이란 수뇌부에게 쏟아지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심리적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란의 지도부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미군의 맹렬한 공습 속에서 러시아가 약속했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나 실시간 위성 정찰 데이터를 긴급 지원해주기를 지하 벙커에서 애타게 기다렸지만 모스크바와 연결된 직통, 통신망은 차갑게 얼어붙어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서방의 정복의 일각에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가 고의로 이란 방공망의 비밀 주파수 대역과 핵심 지휘소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미 중앙정보국, 즉 CIA에 은밀히 흘려주었다는 소름 돋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스크바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이 완벽하게 재가되어 영구적으로 복구 불능 상태에 빠져야만 자신들의 원유를 $100 이상의 초고가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굳건한 혈맹이 오늘의 가장 끔찍한 내통자로 돌변하는 곳이 바로 국제정치의 밑바닥이다. 이 거대하고 핏빛 어린 배신의 사슬 속에서 중국은 가장 큰 전략적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다. 북경은 막대한 에너지를 이란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를 돌려왔다. 그러나 이란의 지하석유 공급망이 미국의 융단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고 믿었던 러시아의 석유마저 미국의 치밀한 묵인하에 인도와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중국은 이제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유를 구할 수 없는 에너지 안보의 치명적인 인질로 전락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값싼 이란산 밀수 원유로 공장을 돌리던 중국의 거대한 해안 산업지대에는 당장 전력 생산과 공장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경의 경제적 목을 조르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올가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총알 한 발,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반미 연대를 달러와 석유라는 가장 원초적인 무기로 철저하게 해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란은 자신들의 든든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던 동맹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불타는 무덤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철저한 국제적 고립감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 피는 테헤란이 흘리고 막대한 부는 모스크바가 챙기며 최종적인 세계 패권의 전략적 승리는 워싱턴이 가져가는 이 기막힌 삼각 구도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어떻게 체스판의 한낱 졸로 소비하고 가차 없이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한 교본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